일본이 가질 것이라고 고대하던 베트남 운영권을 한국이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 3월 10일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코엑스가 일본을 제치고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전시장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빈증 UCT 엑스포 운영권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투자개발공사 베카맥스와 다음 달 개관하는 WTC 빈증 UCT 엑스포 전시장 운영대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운영 기간은 올 4월부터 2024년까지 3년입니다. 이에 코엑스는 시설 운영을 통해 기존 운영 대행비 19억 원을 포함해 연간 50억에서 60억 원의 새로운 수익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시장 운영 회사가 해외 전시장 운영권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킨텍스가 2018년 인도 뉴델리 인디아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 20년 운영권을 확보한 게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대표적 생산 기지이자 신남방 정책 중심인 베트남의 마이스 시장 진출은 코엑스가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력하던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운영권을 따낼 수 있었을까요? 이에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10년 동안 공들인 현지화 전략이 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빈증 UCT 엑스포는 베트남 정부가 산업도시로 개발 중인 빈증성의 새 랜드마크 월드 트레이드 센터 내 핵심 시설입니다. 베트남 남부 핵심 경제구역에 있는 빈증성은 서울 면적 4배에 달하는 신흥 산업도시로 내년 직할시 승격을 준비 중이며 WTC 일대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처럼 전시장과 호텔, 쇼핑몰 등 다목적 시설을 갖춘 복합 비즈니스 단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엑스가 3년간 운영을 맡은 전시장은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 실내외 전시장 면적이 19,614제곱미터로 코엑스의 절반을 넘습니다. 이는 기존 회의 전용 시설인 빈증전시 컨벤션 센터와 연계한 확장 시설로 2019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올 2월 완공됐습니다. 코엑스 관계자는 10년 전부터 공들인 베트남 현지화 전략이 이번 운영권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9년 국내 마이스 업계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한 코엑스는 호찌민과 하노이에서 유통, 교육, 식품 관련 7개 전시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2015년엔 호찌민의 자사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코엑스의 전시장 운영권 확보로 인해 중소벤처기업과 마이스 업계의 아세안 시장 진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호찌민과 1시간 거리인 빈증성은 지리적 요건과 인프라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커 시장 개척의 전초 기지로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빈증성의 새 랜드마크 시설을 코엑스가 운영함에 따라 현지의 새로운 한류 거점을 구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아사히 신문은 베트남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공교롭게도 일본은 전시장 운영권뿐만 아니라 믿었던 가전제품에서도 한국에 밀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베트남 내에서 일본산 TV가 매출 하락으로 인해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1일 베트남 현지 매체 소아 등은 하노이, 호치민 등 주요 도시 전자제품 매장에서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 등 한때 인기가 높았던 일본 TV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각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소량 남은 재고를 처리하고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아사히 신문은 일본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대형 TV 생산에 집중해 수익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어 TV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도시바의 판매 및 마케팅 관리자인 부익광 호이 씨는 도시바가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에서 TV를 생산했지만 판매 부진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수입으로 전환했고 판매량이 점점 더 낮아지면서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도 중단했다며 조만간 판매를 최종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 도시바는 북미 시장의 TV 사업 라이선스를 다른 전자회사에 이전했으며 세계 다른 시장에서도 브랜드를 매각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전자제품 브랜드가 베트남 시장을 장악함으로 인해 파나소닉의 경우 LCD 디스플레이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파나소닉 관계자는 한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림으로 인해 지난 2에서 3년 동안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 수출한 파나소닉 TV의 판매량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샤프 대표는 샤프는 현재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매우 적은 양의 TV만 베트남으로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면서 손실을 봤다며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지키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TV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이 베트남에서는 한국이 일본산 TV를 제치고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미국과 인도에서는 일본의 파나소닉을 제치고 한국의 식기세척기가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가정형 식기세척기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유망품목 AI 리포트 가정형 식기세척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정형 식기세척기 수출이 전년 대비 41%나 증가하면서 수출액도 사상 최대인 2억 4,578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에서 5월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주요국의 봉쇄 조치로 식기세척기 수출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6.4% 감소한 783만 달러, 41.3% 감소한 1,098만 달러를 기록하며 큰 타격을 입었으나 곧바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6월 수출 2,289만 달러로 시작해 연말까지 매월 2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이라는 뜻의 편리미엄 트렌드 확산에 힘입어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며 코로나로 위생과 홈코노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주요 요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주요 58개국의 국내 총생산, 인구, 수입 증감률 등 9개 지표를 종합해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가정형 식기세척기의 수출 잠재력이 가장 높은 시장은 미국이었고 이어 러시아, 독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가정형 식기세척기 최대 수출 시장으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1억 4,98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한국 식기세척기에 대한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현지 매체인 나마스테카에 따르면 인도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많은 데다 향신료를 많이 사용해 기존의 식기세척기로는 세척이 어려웠으나 최근 한국 기업들이 세척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물과 전기 소비도 줄이는 기술을 채택하면서 인도인들이 한국 제품만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한국산 식기세척기의 경우 2020년 인도로의 수출이 전년 대비 274.8%나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아시아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한국이 성공하자 초대박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매체인 참피오낫은 지난 3월 11일 CJ 대한통운 중동지역 자회사 CJICM이 중앙아시아 초대형 프로젝트인 우즈베키스탄 구자르지구 슈루탄 지역에 천연가스 처리시설 중량물을 운송하는 SGCC 프로젝트 물류 수주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400억 원 규모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1순위로 한국의 CJ 대한통운을 꼽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CJ 대한통운은 1년 이상 9개국에서 우즈벡 석유화학단지 건설 현장까지 중량물 기자재 약 8만 톤을 산과 바다를 건너 옮기게 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물류는 지난 2월 24일 수르칸 다리아에 건설하는 천연가스 처리시설 프로젝트 물류에 연이은 수주입니다. 이번 수주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벨기에 등 9개국에서 중량물 기자재를 선적해 해상운송, 환적, 통관, 하역, 내륙운송 등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운송 목록에는 최대 무게 450톤, 길이 98m 등 초중량물이 포함됐는데 모든 운송화물 총 무게와 길이는 약 8만 톤 680km에 이릅니다. 우즈베키스탄 매체인 참피오낫은 이번 프로젝트에 CJ 대한통운은 20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 운전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향후 유가 상승으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에너지 자원 개발 지역에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경우 프로젝트 물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40개 국가 154개 지역에 진출해 279개 해외 거점을 마련하는 등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CJ 대한통운이 앞으로도 많은 국가와 프로젝트 물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